6강이고요. 옥상수조와 가압송수장치의 종류와 양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압송수장치의 방수량과 수원, 그리고 각 헤드나 소화전에서의 유량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옥상수조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수계소화 설비에서는 우리가 수원을 구했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옥상에 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이 아까랑 우리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펌프가 있고 어느 건물로 이렇게 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예를 들어서 10톤, 9톤이라고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9톤이 있었다면 우리가 3톤은 여기다 추가로 놔야 된다는 거죠. 3분의 1만큼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얘도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놨지만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배관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는 발전기도 두고 펌프도 예비 펌프도 두고 하지만 이쪽에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소화설비 배관과 장치들을 설치해 놨는데 완전한 먹통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의 일부를 옥상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펌프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펌프로 쏘는 것만큼 힘이 세진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중력에 의해서 일부 물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이 옥상에 두는 이 수조를 우리가 옥상수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옥상수조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제외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제외 조건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얘는 좀 숙지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제외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자, 한 개 층만 내려오면 우리가 이 물이 최소한의 안정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압력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의 최소 방수 압력이랑 최대 방수 압력은 0.1에서 1.2메가파스칼이었고요. 옥내 소화전은 0.17에서 0.7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씩 익혀가면 되죠. 자, 우리가 얘를 미터로 바꾸면요. 얘는 10m에서 120m 아쿠아가 되고요. 유체역학에서 압력 단위 환산했죠. 얘는 17에서 70m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우리 바로 밑에 층 천장이랑 옥상이랑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많이 나와야 2m, 3m 나겠죠. 근데 우리가 건물 높이가 좀 높이가 있다면 우리가 한 중간층 밑에서부터는 이거 한 10m 내려오면 그 10m보다 낮은 층에서는 요 원하는 압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하층만 있다면 지하층이 엄청 깊으면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걸 설치해봤자 별 의미 없는 정도의 물 압력밖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는 밑에 고가수조를 배우면서 이따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수원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꼭대기에 설치된 헤드보다 이 전체 물이 높다면 3분의 1을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물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자, 너무 제가 지저분하게 그리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 건물 높이 자체가 땅으로부터 10m도 안 된다면 애초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최소로 필요한 게 10m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우리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던가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즉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우셨겠지만 펌프를 이렇게 병렬로 하나 더 연결하면 얘가 고장나도 얘가 동작하니까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위에 수조를 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펌프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기 위함인데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해두면
우리가 둘 다 고장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아까 못 들어보셨을 수 있겠죠. 자동차 내연기관만 알고, 우리가 펌프에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펌프는 전기로 당연히 기동을 합니다. 전기를 넣는데 380V. 내연기관은 엔진을 달아놓은 거예요. 엔진을, 자동차 엔진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끊기든지 말든지 엔진을 구동시켜서 펌프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내연기관과 연동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엔진 펌프라고 불러요. 여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도 연결한 경우, 즉 2번과 6번은 여기서 이제 배우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을 땐 전부 다 우리가 수조가 있었으면요, 여기다가 펌프를 그려서 물을 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펌프 말고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가압송수장치라고 말을 해요. 압력을 가해서 물을 송수한다라는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펌프 말고도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고가수조, 가압수조, 악력수조, 펌프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단 고가수조인데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소화를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99.9%로 설치되는 게 펌프 방식이죠. 그리고 가압수조와 압력수조는 거의 역사 속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씩 배워볼게요. 먼저 고가수조는 뭐냐면 옥상수조랑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수조를 최상층 방수구보다 이렇게 높게 올려놓으면 얘가 옥상수조였어요. 얘는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이었고 이게 10m에서 120m의 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여기 10m 내려올 때까지는 요 위는 압력이 안 나오는 거고 요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압력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고가수조는 이 건물의 모든 층에 요 최소 방수 압력 이상이 나오도록 이 수조 자체를 여기가 아니고 건물보다 더 높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프링클러는 한 10m 최소요, 옥내 소화전은 17m 이상이 되어야 여기 바로 있는 헤드나 방수구에서 최소 방수 압력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높게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 우리가 고가수조라고 하고, 얘는 자연 낙차의 압력, 즉 중력에 의한 힘으로 우리가 급수를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시험에 나와서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밑에도 비슷하죠. 어떤 개념이냐면, 용어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결국 얘도 수조예요. 수조. 그럼 수조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밑에 깨끗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수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똥물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단 수조에 물을 들어오려고 하는 배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을 채워야죠. 그걸 우리가 급수관, 공급하는 물관이라고 해서 급수관이라고 하고, 청소하려면 물을 버릴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얘를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다 밸브는 다 달려 있어요 원래. 그리고 우리가 수조가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염소가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위해 또는 청소하기 위해 맨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위계,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안 열어봐도 밖에 물이 차 있는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볼까요? 숫자로 당연히 아날로그 디지털식으로 띄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이 수조의 물찬만큼 얘도 이만큼 차 있거든요. 수조 밖에 우리 온도계처럼 유리관을 연결해놔서 그럼 수조의 높이랑 이 수위계 내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눈으로 그냥 볼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플로우관은 뭐냐면 우리가 원류관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이 급수관이 고장나서 여기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수조가 꽉 차서 터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물이 담기는 게 여기까지였다면 요거보다 조금 위에다 우리가 관을 그냥 빈 관을 연결을 해놔서 얘가 물이 많이 올라가면 일로 그냥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냉탕에 그 뚜껑이 없죠. 냉탕은 물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게 넘치는 오버해서 흐르는 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버플로우 관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조라고 하면은 고가 수조, 압력 수조뿐만 아니라 일반 수조에도 이 정도 설비는 다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 수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단단한 탱크예요, 얘는. 그리고 물 수조가 아니고 이렇게 탱크를 구성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고압가스를 연결을 해둡니다. 보통 질소로 연결을 하는데 질소가스를 연결해 놓고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펌프나 뭐 이런 걸로 돌렸는데 이미 여기 수조에 물이 차 있으면 우리가 화재 신호가 나면 여기 밸브가 팍 열려서 이 가스는 고압이니까 꽉 웅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치 훨씬 세지만 그 F킬라 뿌리듯이 그 압력이 쫙 일로 공급이 돼서 그 압력으로 이 물을 이렇게 밀어서 내보내는 걸 우리가 가압수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공기가 아니고 이 불연성 기체, 그 불활성 가스를 압력으로 우리가 이 물 자체를 가압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것을 우리는 가압수조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펌프 방식 정도. 근데 압력 수조는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압력 수조도 아까랑 다르게 단단한 수조로 되어 있고요. 얘는 우리가 아까 가압 수조는 화재 신호를 받으면 이 고압 용기가 열려서 이 압력을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압력 수조는 우리가 컴프레셔라 그러죠. 압축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에어 컴프레셔를 그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거요. 그 자동차 바퀴나 타이어에 얘를 미리 연결해 놓고 평상시에 이미 압력을 꽉 채워 놓습니다. 엄청 세게요. 그래서 이번엔 밸브가 여기 달려 있고 우리가 화재 신호를 받으면 얘가 열려서 물이 이미 누르고 있으니까 얘가 열리는 순간 우리가 사이다 탄산 뚜껑 열듯이 원래는 탄산이 나오지만 얘는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쫙 나와서 방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약간 그 샴페인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압력이 가해져 있다라고 해서 압력 수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압 수조는 평상시에 압력이 없다가 그 화재 신호를 받으면은 가스를 보내서 미는 거고, 압력 수조는 평상시에 이미 압축 공기를 채워놨다가 화재 신호가 받으면 그 채워놓은 압력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펌프가 궁금하신 분은 없겠죠.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펌프는 그냥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한 번씩 요 압력 관계식이에요. 우리가 요 유체역학 하면서 간단히 배웠었는데 정확히 배우면 이렇게 우리가 펌프의 양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구해서 헤드가 달렸다고 하고 건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자, 빨간색으로. 자,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올리려면 여기서부터 펌프 높이부터 그리고 헤드 높이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물을 올려줘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실양정이라고 하고 여기선 낙차의 환산수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물이 요 배관 경로를 가는 도중에 마찰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찰 손실을 여기서는 H2 또는 압력으로 보면 P2라고 명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외웠던 방수 압력이 있죠. 여기서 필요로 하는 방수 압력은 우리가 H로 쓰면은 단위가 미터니까 방수 양정이라고 했고, P로 쓰면 압력이니까 단위가 최소 방수 압력이라고 제가 명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H 몇이라고 안 썼지만 H4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H3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화전은 배관 말고 여기서
호수가 또 이렇게 설치된 다음에 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수의 마찰 손실까지 해서 얘를 H3 또는 P3이라고 해서 얘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펌프의 양정, 우리 감마 QH 배웠었죠. 요 H를 구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 일하면서 쓰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 외에는 호수는 없으니까 호수 손실을 제외하고, 고가 수조는 수조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H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압력 수조의 압력을 산출할 때 필요한 압력이 아닌 것은, 방금 배웠죠? P 토탈, 그러니까 전 압력은 실제 높이에 대한 압력, 1, 2, 3로 쓸까요? 그리고 마찰 손실에 대한 압력, 그리고 호수인데 호수 없었죠. 그리고 최소 방수 압력이 필요했었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얘가 낙체에 의한 환산 수도압이었고요. 얘가 배관 마찰 손실이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스프링쿨러랑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화전이 아닌, 뭐 연결 송수관도 소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설비에는 호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필요한 압력이 아닌 건 요 3번, 호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5개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 송수 장치로 압력 수조를 이용한 최소 압력은, 결국 얘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개 소화전 설비의 최소 방수 압력은 0.25에서부터 0.7MPa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0.25MPa는 우리가 단위를 여기 kg/cm니까 얘는 거의 2.5kg/랑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은 이렇게 써있지만 결국 최소 방수 압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에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우리가 또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에 이 괄호를 채워보세요 라고 내용이고, 우리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나 헤드죠.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송수구는 우리가 물을 밀어넣는 입장인 거고요. 방수구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수원에서 물을 공급받아 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수구가 되는 거고요. 10m가 안 되면 우리 0.1MPa도 전체 건물에서 안 나오니까 제외할 수 있는 거였죠. 감사합니다.